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510호 제9면 기사입니다. 성남시 한파 취약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지원. 성남시는 한파에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우선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산 시스템에 등재된 2084가구를 오는 3월 말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해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 끊긴 1911가구 소득에 비해 월세 지출 비율이 높은 주거 취약 50가구 금융연체 등 위기 정보가 3개 이상 접수된 고위험군 중장년, 50 물결표 쌓인 64세, 1인 가구 123명이다. 시는 이들 가구의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위기 상황별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록, 생계비 등 긴급복지 지원, 전기료 감면 등의 에너지 바우처 등 공적 자원을 우선 지원한다.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난방용품, 쌀 등 민간 후원 자원도 연계한다. 이번 조사는 성남시 50개 동 담당 공무원과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최근 1년간 같은 방식으로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1만 2097가구를 조사해 이 중 1만 655가구를 지원했다. 지난해 6월에는 경기도가 주관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시군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한파로 난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태평 1구역 은행 1금관 2구역 재개발 사업 본격 추진.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태평 1구역과 은행 1금관 2구역에 대한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30 성남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에 따라 생활권 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2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이번 용역 대상은 태평 1구역 7만 3,269와 은행 1금관 2구역 11만 7,999로 노후 주거지가 밀집해 주거환경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지역이다. 성남시는 생활권 단위의 체계적인 재개발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도시환경 변화를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에는 토지 이용 계획과 도시계획 시설, 생활사회기반시설 확충 방안, 건축물에 관한 계획, 교통 개선 대책, 환경 보전 및 재난 방지, 교육 환경 보호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된다. 성남시는 토지와 건축물,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은 물론 인구 구조와 생활 여건, 사회 경제 문화적 특성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구역의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시는 태평 1구역과 은행 1금관 2구역에 대해 2027년 상반기까지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생활 여건과 도시 기능을 함께 높여 나간다는 구상이다. 성남시 민선 8기 공약 이행률 96.1%. 성남시는 지난해 말 기준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96.1%에 이른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전체 공약 사업 148개 중에서 127개는 완료 또는 완료 후 계속 추진, 20개는 정상 추진, 1개는 폐기했다. 공약 완료율은 85.8%, 127개, 다 공약 이행률 96.1%는 완료 사업, 69개 이행률 100%, 과 완료 후 계속 추진, 58개 이행률 100%, 정상 추진, 20개, 중인 사업별 추진 정도를 100분율로 환산한 평균값이다. 이행 완료했거나 완료 후 계속 또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은 28년간 방치됐던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물빛정원 조성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 2031년 완공 목표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 2036년 개통 목표 성남도시철도 트램 1호선 판교역 물결표 쌓인 상대원동 과 2호선 금토동 물결표 쌓인 정자역 건설 사업 2036년 개통 목표 철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철도기금 3천억 원 확보 등이다. 이 가운데 성남물빛정원은 두물길 산책로 2025년 6월 13일 개장, 뮤지컬 카페 휴게공간 2025년 9월 5일 개관 등을 갖춘 복합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새로운 여가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든 시민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은 도내 31개 시군 중에선 성남시가 2023년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으로 2024년 5월 집계 기준 접종률을 50%, 2023년 대비 13% 증가, 까지 끌어올리고 발병률을 7.5%로 낮추는 성과를 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91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시설로 건립돼 입주 어르신들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과 트램 1호선, 2호선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승인 고시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시는 철도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023년부터 매년 700억 원씩 철도기금, 3년 누적 2,100억 원을 적립해왔으며 올해 본예산에 900억 원을 추가 반영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기금을 마련했다.
성남시는 민선 8기 공약 이행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023년과 2024년 최우수상, 2025년 우수상을 받아 3년 연속 수상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불러오는 것이 진짜 시정이라면서 민선 8기 남은 기간 동안 공약사업 점검 관리 체계를 강화해 시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 1956년생 어르신 새해의 버스요금 지원 신청. 성남시 시장 신상진은 2026년부터 어르신 버스요금 지원 대상자에 새롭게 포함되는 1956년생 주민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성남시는 2023년 6월부터 만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최대 23만 원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 중이다. 2026년도에 만 70세가 되는 1956년생 주민은 약 1,500명으로 생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주민들은 성남지역 농협, 축협, 은행에서 기존의 지하철 무료 이용 카드인 지패스 교통카드, 지패스 카드를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받아야 한다.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70세 이상 어르신 10만 8천여 명 중 약 66%인 7만 1천여 명이 버스요금 지원을 신청했다. 재발급받은 지패스 교통카드, 지패스 카드로 성남 시내를 운행하거나 경유하는 광역 시내 마을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5만 7,500원, 연간 최대 23만 원 한도에서 결제된 요금만큼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본인이 교통카드에 충전한 금액으로 버스 승차 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분기별 정산된다. 지원금은 분기 종료 다음 달 1월, 4월, 7월, 10월 말에 대상자 계좌로 지급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교통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고령층의 사회활동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규 대상자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 등례시 루멘 아카데미와 협력해 드림스타트 아동 대상 축구교실 운영. 수원 등례시 시장 이재준와 루멘 아카데미가 협력해 수원시 드림스타트 아동의 축구 강습을 지원한다. 수원시는 7일 루멘 아카데미와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축구 강습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수원시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루멘 아카데미는 2월 2일부터 12월 29일까지 발달장애가 있는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4번지명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축구 강습 프로그램 운영하며 강습료를 전액 후원한다. 수원시는 대상 아동을 모집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한다. 루멘 아카데미 박용환 대표는 축구공을 차며 아이들이 느끼는 즐거움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이 마중물이 돼 우리 사회의 발달장애 아동들이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기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협력해 주신 루멘 아카데미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시 드림스타트는 취약계층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인지언어, 정서행동, 신체 건강 등 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영화 오만 세류 등 3개소를 운영 중이다. 수원 등례시 세빛시민농장 체험 텃밭 참여할 1900세대 모집. 수원 등례시 시장 이재준 가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2026년 세빛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을 받는다. 세빛시민농장 체험 텃밭은 탑동시민농장과 두레뜰 공원 무량기 공원 청소년 문화공원에 있는 텃밭에서 시민들이 경작을 하며 농업 활동을 하는 것이다. 신청한 시민 중 추첨으로 참여자를 선정하고 일정한 면적의 텃밭을 배정해준다. 탑동시민농장 1500세대, 16, 두레뜰 공원 140세대, 10, 무량기 공원 180세대, 10, 청소년 문화공원 80세대, 5 물결표 사인 10 등 1900세대의 텃밭을 배정한다. 체험 기간은 3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65세 이상 고령자, 세대주, 국가유공자, 세대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미성년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50%를 우선 공급하고 50%는 일반 시민에게 공급한다. 세대당 1개 텃밭을 배정한다. 시정 참여 플랫폼 세빛톡톡에서 1월 24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www.suan.go.kr에서 2026 세빛시민농장 체험 텃밭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신청 페이지로 연결된다.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탑동시민농장 본관 교육장에 평일 오전 9시 물결표 사인 오후 6시에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 수원시 권선구 온정로 45 수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도시농업팀으로 신청해도 된다. 등기 우편은 신청 기간 안에 도착해야 한다. 수원시 전산 추첨 프로그램을 활용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추첨 결과는 2월 12일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험료를 납부하고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대상자로 확정된다. 체험료는 탑동시민농장 15,000원, 공원 텃밭은 무료다. 체험료를 미납하거나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선정이 취소된다. 텃밭 체험자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작물, 키 큰 작물, 덩굴작물, 은 재배할 수 없고 친환경 도시 생태농업을 실천해야 한다.
비닐, 화학 비료, 화학 농약 등 화학 자태 사용 금지. 또 텃밭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관리하고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